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핫한 이슈 알아보는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하버드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입니다. 전쟁 끝나지 않을 것.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안으로 중국산 철도 차량이나 전기버스 등을 구입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나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이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했습니다. 공산당이 정부에게 정보 시스템을 모두 중국산 제품으로 바꾸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중 분쟁은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중국이 지금 막대한 자금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바짝 추격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우호국들에게 이 5G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분열 속에서 전 세계는 미국 편을 할 건지 중국 편을 할 건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입니다. 정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 네, 이 친중파 진영의 참패에 대해서 홍콩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친중파 후보들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체 400석 중에서 고작 60석만 차지했는데요. 이후에 람 장관이 친중파 진영에게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홍콩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또 이 람 장관은 곧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면담을 앞두고 사과를 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또 람 장관을 재신임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 하지만 홍콩 시민 8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 시위대가 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런 질문에는 송환법은 이미 철회했고 나머지 요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람 장관에게 이 시위 대응 방안과 함께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입니다. 예산이 강행됐다. 네,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 4더하기1 협의체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더하기1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이 대한신당이 합해진 건데요.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513조에서 불과 1조가 삭감된 채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제일 큰 변경은 이 보건과 복지 그리고 이 고용 예산과 함께 이 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든 거고요. 또 SOC 예산과 함께 농림 그리고 수산, 식품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또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해서 일부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또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 분야도 역시 10.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말도 알아볼게요. 다음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조성범 대표입니다. 1초에 54만 개.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그룹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 축제를 지난달에 열었었는데 이 할인 행사가 시작됐었던 첫날에는 이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평소에 100배가 넘는 트래픽이 발생했고요. 또 1초에 54만 개 주문이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막대한 주문을 무리 없이 처리한 비결은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그리고 이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주문과 결제 그리고 배송까지 100%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획기적인 기술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 알리바바가 2달 전에 공개했던 한광 800은 이 인공지능 AI 칩인데요. 이번 광군제에서는 이 쇼핑 추천 기능과 함께 이미지 검색 등에 이용이 됐었고요. 또 이 제품 검색이나 주문 추적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번에 처리했던 데이터는 970 메타바이트에 달했는데요. 이건 이 고화질 영상을 10,000년이나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알리바바까지 핫한 경제 이슈들 4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